됐죠? 자, 이제 각각의 사진을 보고서 내가 뭐가 있어야 행복함이 충족이 될까? 그런 행복에 대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막 높은 건물도 있고 뭐 아름다운 환경도 있고 이 근처에서 이 강을 바라보면서 살면 정말 아름답겠네요. 그쵸?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왼쪽 사진보다는 막 집이 다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고 여기보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사실 나 어디서 살래 하면 왼쪽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행복에 대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주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주 환경이 뭐지? 자, 정주 환경이란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들, 이런 걸 우리가 정주 환경이라 그래요. 뭐가 필요할까요? 집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을 머무르다라고 해서 정주하다, 정주 환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 누리고 개선해 나갈 권리가 있다. 자, 여기에 적절한 음식, 의복, 주택, 물, 하수도, 설비들이 필요하다. 보면 인간 정주 회의 선언문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행복에 대한 조건에 이 정주 환경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충족되어야 하는 정주 환경이 무엇일까? 자, 필수적인 정주 환경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필수적 정주 환경. 적절한 음식도 아까 얘기했고요. 의복, 주택, 물화수도, 설비, 학교, 지하철역, 도서관, 공원, 병원 등등등등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그런 주변 환경들인데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고요. 당장 잠을 자야 하는데 집이 없어요. 과연 행복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아무리 정신적 만족을 추구한다고 해도 정신적 만족도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주 환경이 얘기하는 것들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며 이 질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초코파이 먹는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끔 고기도 먹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켰을 때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충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경제적 안정과 행복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소녀가 빈 그릇을 들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보통 어떤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일까요? 빈곤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봐야 되고요. 여기는 자세히 보니 실업 인정이라고 보여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실업자가 됐을 때 내가 실업자가 되면 나의 소득이 보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의식주 충족이 안 될 텐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미리 내가 일할 때 돈을 보험으로 내놓고 국가가 그걸 모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나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미래의 경제적인 불안함을 대비한다면 분명히 어때요?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출할 수 있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행복 조건 중에는 이런 경제적 요소도 반드시 들어있다. 자, 그럼 이런 경제적 요소에서 어떤 얘기들을 볼까요? 자, 경제적 안정과 행복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삶의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맹자라는 사상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산, 유항산이란 표현이에요. 맹자가 어떤 왕을 만났어요. 왕이 맹자에게 맹자여, 우리나라 백성들은 자꾸
나를 존경하지 않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왕이시여, 내가 왕을 만나기 위해 이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이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파하고 굶어 죽고 있고 힘들어해서 아, 이 나라 되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왕의 궁궐에 들어와 보니 먹을 게 너무 넘쳐나고 산의 진미가 다 들어있더라. 도대체 어떤 백성들이 이런 왕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겠습니까? 정말 존경받고 싶으면 지금 왕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굶주린 백성을 위해 풀어주세요. 라고 하며 했던 얘기가 바로 유항산, 유항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유항산이란 어느 정도 나의 경제적인 안정이 충족되어야 이 심, 우리가 유교에서 항상 뭐를? 인을 실천하는 자세, 그 도덕성을 내재하라고 했었죠. 마음속에 항상 그 도덕성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무엇? 경제적 안정을 충족시켜줘라 라는 얘기를 유교에서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삶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여기 보니까 지표가 하나 보여요. 각각 영아 사망률, 기대수명,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콩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도표 통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보통 일반적으로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아 사망률이 낮고 기대 수명이 높으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을 때 뭐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행복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어릴 때 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행복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내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을수록 내 소득이 높아져서 많은 걸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조금 조심해야 할 점은 절대로 1인당 국내 총생산만 가지고는 이 나라의 소득 분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득 분배 파악이 정확하긴 안 돼요. 하기 어렵다. 왜?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 나라에 A, B, C, D, E라는 사람이 살아요. 모두 60, 60, 60, 60, 60을 번다면 이 나라의 전체 총생산은 300일 거고 한 명당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얼마예요? 300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니까 5죠. 60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엔 A는 1, B는 3, C는 6, D는 90, E는 200.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300 나옵니다. 300 나오는데 나누기 5 해보면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0으로 나옵니다. 사실 첫 번째 국가보단 두 번째 국가가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살기 힘든 나라죠. 하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이 60을 버는 나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1인당 국내 총생산만 가지고는 그 나라의 분배 구조를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나라가 절대적 빈곤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건 또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세 가지가 반드시 행복을 측정하는 행복지수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정리해 볼게요. 1인당 국내 총생산,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과의 관계인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어떤 나라일수록 높은 나라일수록 삶에 대한 뭐가 기본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플 때 맛있는 거 사 먹고 아플 때 치료받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당연히 기대 수명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이가 아플 때 바로바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사망률은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소득 양극화와 행복의 관계인데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아도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나 빈부격차가 커버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양극화라고 얘기해요.
이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 국민들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할 수 있죠. 나는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저 부자들은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은 옷 입고 나는 신발도 없는데 좋은 명품 신발만 가득하고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도 행복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료 탐구를 한 번만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이스털린이란 표현 나와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란 표현인데요. 이 이스털린의 역설은 무엇이냐?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이스털린이 조사했을 때 과연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 어느 정도 구간은 이스털린이 조사해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구간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도달하자마자 오히려 소득이 늘수록 행복이 감소했다고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걸 반박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걸 반박하는 울퍼스라든지 스티븐슨이란 학자들은 나중에 여기